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스텝 3 차근차근 기초 강의 6강 귀신과 용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무토를 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에 우리 간목을 달고 할 때 제가 에너지가 넘쳤죠. 그래서 막 엄청난 속도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달고 할 때도 엄청 빠르게 업로드를 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무토를 달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첩첩산중인지 일이 생기고 또 무슨 일이 생기고 하면서 이 강의 찍는 게 빨리빨리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찍게 되네요. 자, 제목도 차근차근입니다. 차근차근 기초 강의 6강 귀신과 용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데 진짜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블로그에서 이렇게 안부글도 남겨주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덕에 제가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맨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있어서 좀 죄송하네요. 자, 귀신과 용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귀에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귀에 동그라미 치고 줄 빼서 꺼리다 이렇게 적어 볼까요? 싫어하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귀신은 내 사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오행이나 십신을 말합니다. 자, 여기 적혀져 있네요. 귀신은 원국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좋지 않게 작용하는 오행이나 십신을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꺼리는 어떤 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쓸용자를 써서 용신은 그런 어떤 귀신의 상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균형과 조화를 조절하는 성분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자, 귀신이라는 건 어떤 오행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약해서 고립되어 있는 이런 오행이나 십신을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뭔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면 이 많은 것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는 게 용신이라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무 약한 것은 이제 도와주는 게 용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귀신을 다스리는 이 문제점을 다스리는 오행 또는 십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용신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귀신을 알아야, 자, 1번 귀신을 알아야 용신을 알 수 있다네요. 자, 다시 말해서 병을 알아야 약을 처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신이라는 건 내 사주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의 어떤 해결,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신 글자가 자, 내가 만약에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토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목일 수 있겠죠. 그러면 목극토 하니까요. 자,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목이 용신인데 내 사주에 목이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 그죠? 내 사주에 어떤 목이 있다. 그리고 이거 통근에 있다. 그러면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주 원국에 있으면 나의 어떤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인데 원국에 없다. 사실은 그 용신은 원국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용신의 운이 왔을 때 용신 운이 오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 다음 용신이 사주의 원국에 뚜렷하게 있을 때 용신운은 또 좋게 작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귀신운, 좋지 않은 그런 운은 또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용신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내 사주의 귀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사주에서 용신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내 사주 세력 확인되어 있는데 일단은 억부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억부위 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신강과 신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단 말이죠.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강한 사주는 이렇게 근이 되게 많은 그런 사주, 그리고 인성과 비겁으로 신강해진 사주는 자기 중심성이 강합니다. 쓰세요. 자, 자기 중심성이 강했죠. 저번 시간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좋지만, 자,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너무 신강하면, 이것을 좀 약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자기 사주를 이제 세력을 확인해보고, 내가 아주 신강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를 좀 약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 내가 신약한 사주다 라고 하면 자기 중심성이 약한 겁니다. 줏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아이고 막 니는 뭐 먹을 건데? 이러면서 주변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어떤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을 조금 키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신약 중에서도 자, 일간의 힘을 빼는 것은 식재간이었죠. 그러면 식상으로 신약해진 사주는 좀 뭔가 도전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성으로 신약해진 사주는 이렇게 남과 잘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성으로 신약해진 사주는 일간을 극한다, 그죠? 그래서 순종적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 내용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내 사주 세력 확인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자기 사주를 쓰세요. 여기가 연이다, 그죠? 연, 월, 월주, 일, 시. 여기서 나는 어딥니까? 알고 있죠? 여기가 나입니다. 자, 나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묘월에 간목이다 했습니다. 묘월에 간목이다. 자, 그러면 간목이란 일간이 묘. 자, 갑은 목이죠. 그런데 우리 목인 게 임묘진이었다. 그죠? 자, 임묘진월을 얻었다. 자, 1번 월지를 본다 했습니다. 계절을 본답니다. 자,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절을 얻었다. 그러면 등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령. 자, 그 다음 묘월의 간목인데 갑인 일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일지를 얻었다. 그러면 득지했습니다. 득지했다. 자, 그런데 여기 진토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임묘진 방합까지 했네요. 완전 목국을 짰네요. 자, 그리고 여기 간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등령했고 득지했고 그 다음 여기 뭐 을목도 있다 칩시다. 그럼 또 이렇게 세력이 또 목의 세력이 득세까지 한 거죠. 자, 그래서 등령, 득지, 득세다 이런 사람은 극신강으로 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일지가 만약에 임목이 아니고 뭐 다른 글자다, 뭐 술토다 합시다. 갑술일주다. 자, 그런데 등령은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기 을목이 있고 득세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신강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월지를 봐야 돼요. 자, 근데 이 월지에서 계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해서 어떤 계절에 어떤 일간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의 세력을 확인하는데 아까 전에 임묘진처럼 이렇게 방합 국을 짰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좀 센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지의 글자가 이제 합을 하는지 충을 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지운다는 게 이상하게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까요? 자, 술월이 있다.
자, 이제 묘지월이다, 그죠? 술월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은 술월생이에요. 자, 이 초보들은 헷갈리죠? 토생금 아닌가? 정인인데. 자, 그런데 이 술은 신유술 해서 가을입니다. 가을의 금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금 기운이 강한 거죠. 근이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가 축월이라고 축월 말고 진월이라고 해볼게요. 진월의 신금과 술월의 신금은 달라요. 진월이 정인이고 술월도 정인인데 진월에는 등령하지 못했고 술월에는 등령하잖아요. 이 신금 입장에서. 자, 그러면 등령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술토가 하나 더 있다. 그 다음 뭐 여기 유금이 있다. 그러면 등령, 득지, 그리고 뭐 여기 경금이 있다. 득세? 이러면 완전 극신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등령, 득세까지만 해도 신강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뭐 임수일간이다. 자, 그런데 5월에 태어났다. 자, 그런데 자, 임수일간 하지 말고 자, 병화일간으로 할게요. 병화일간. 자, 병화일간인데 내가 이제 병인일주다.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술토랑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5월이다, 그죠? 5월이면 등령했네요. 자, 그런데 옆에 임목과 술토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했을 때 이렇게 볼게요. 자, 인호술이 뭡니까? 삼합이죠. 화구글을 주었다. 자, 이 병화는 엄청 강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지지의 세력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자수가 있어서 자오충을 한다든지 5월이기는 한데 자오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개수가 임수가 이렇게 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합과 충을 봐야 된다. 그 다음 통근으로 세력을 확인한다. 아까 통근 우리 앞 시간에 통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간의 통근도 잘 봐야 되지만 다른 천간들의 통근도 잘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간은 일단 월지에 통근하는 거 등령이 중요했고 그 다음이 득지가 중요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천간들은 등령이 중요하고 그 다음 시지에 근하는 게 더 강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사주는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극신약은 신령했고 실지했고 실세하게 되면 극신약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말해서 일간의 신강, 신약을 넘어서서 사주의 세력을 보는 겁니다. 일간의 신강, 신약을 넘어서서 이런 글자들 중에서 내가 뭐가 왕한지를 한번 봅니다. 그랬을 때 너무너무 심하게 태왕한 게 있다. 일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 사주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을 용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3번 태양한 우행과 십신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사주에 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많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이 너무 많으면 토를 심하게 극하는 문제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목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에너지인데 뭔가 이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목이 너무 많으면 이 명예를 넘어서서 가시욕을 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구속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 매이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왜? 확산하려고, 이 분출하려고 하니까, 뻗어나가고 싶으니까, 구속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태양했을 때 이것이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뭔가가 너무 왕했을 때의 해결 방법은 그것을 설하거나 적으세요. 설하거나 아니면 극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극하는 건 뭔지를 알겠는데 설하는 건 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간목을 극하는 건 경금이죠. 그런데 간목을 설하는 건 얘를 힘을 빼는 거예요. 얘의 힘을 빼는 건 얘가 뭔가를 생할 때 혹은 뭐 얘가 뭐를 극할 때다,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설해버린다는 것은 목생화해서 이제 화가 있으면 얘를 설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목이 태양하다? 그러면 이 목을 조금 쳐줘야 되겠다. 그러면 극하는 것은 금일 테고 설하는 것은 화가 되겠죠. 그래서 금이나 화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화가 태양한 사주를 한번 봅시다. 자, 화가 태양하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화라는 것 자체는 적극적인데 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뭔가가 이제 정면 돌파하고 확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욱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단 이 화가 많으면 금을 또 극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이 화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 화를 조절하는 건 일단 화의 힘을 빼는 화생토 하면서 이제 화의 힘을 빼는 토가 있으면 화를 조금 이 기운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고 그 다음 수극화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수극화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자, 일단 수극화도 적어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토가 태양하다. 이 토라는 것은 뭔가 중재하고 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토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다 중재하고 다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수를 극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고집이 아주 세고 독단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적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토 태양을 조금 어떻게 해봅시다. 토의 힘을 빼봅시다. 토생금 하면서 토를 설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목극토 하면서 토를 이제 또 극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금이 태양한 사주를 한번 볼게요. 금이라는 건 우리 어떤 결실이고 판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이 이 태양한 사람은 결단력이 이제 많을 수가 있죠. 이 금이 잘 발달한 사람은 비판 정신이 강하고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이 빠릿빠릿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금이 너무 많다. 그러면 조금 사람이 날카로울 수 있고 잔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러면 금이 태양하다. 그런 문제가 뭔가 했을 때 목을 극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소리가 심할 수 있겠다. 자기 생각을 강요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태양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금이 딴 데 힘을 빼려면 금생수 해야 되겠죠. 수가 있거나 아니면 금을 극하는 화가 있으면 그 금의 태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수 태양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수가 태양하다. 그러면 이 수라는 것은 생각, 어떤 사고, 사유, 이런 거, 고요한 지혜, 직관력, 이런 걸 수 있는데,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생각이 넘쳐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범람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수가 태양하면 화를 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다른 걸 극하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 수극화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가 극당하는 것이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수가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를 다른 데로 힘을 빼려면 수생목 하면서 힘을 빼든지 아니면
이제 토국수 하면서 수의 물기를 이제 가둬줘야겠죠. 그러니까 기를 내어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수태양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자, 비겁이 태양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겁이 태양하다. 자, 비경겁제는 군비쟁제, 군겁쟁제 해서 재성을 극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식상이 태양하면, 자, 이제 관성을 극하죠. 관성, 상관경관, 우리 앞에서 했었다, 그죠? 관성을 극한다. 재성이 태양했을 때,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관이 너무 태양하다. 그러면 비겁을 극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일간을 극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겠죠. 자, 인성이 너무 태양하다. 그러면 식상을 극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네요. 우리 여러 번 했죠. 자, 여기가 비경겁제면 이렇게 생한다 했을 때, 자, 비경겁제가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고, 재성이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하고. 자, 그리고 이 한 칸 띄어서 이렇게는 극을 했었다, 그죠?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하나의 십신에서 보는 부분이 인성이 비겁과 일간을 생하는 거 하나, 그 다음 관성으로부터 생받는 거 하나, 그 다음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거 하나, 그 다음 재성이 인성을 극박는 거 하나 해서 4가지 케이스를 봐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십신 공부할 때 이거 싹 다 했었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비겁이 태양한 상태면 어떤 그 해결 방법이 있을까 했을 때 비겁이 태양하면 이제 재성을 극하니까 설하거나 극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겁을 설하는 건, 비겁이 생하는 건 식상이죠. 비겁은 식상으로 힘을 빼주던가 아니면 자, 비겁이 너무 태양하면 관으로 극하든가. 자, 그래서 식상이나 관성이 이것의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식상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하면, 자, 식상생재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이런 루트로 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관성으로 한다면 이 비겁이 재성을 극하는 것을 이 비겁을 제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가 있겠죠. 자, 식상이 태양하면 관성을 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는 거 되게 어려우시죠? 앞에 우리 스텝 2를 차근차근 밟아 오셨으면 이게 빨리빨리 되실 거고 그것을 안 하셨으면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식상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자, 일단 재성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인성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식상생재 하면서 힘을 빼주든지 아니면 인성으로 식상을 다스리든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식상생재하고 재생관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만들든지. 자, 재성이 태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성이나 비겁이 필요하겠죠. 자, 재생관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비겁으로부터 이 재를 좀 누르게 만들던지. 자, 그 다음 관성이 태양한 경우는 자, 인성이나 식상이 필요하겠네요. 관이 인성을 생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던지 아니면 식상에 의해서 누르든지. 자, 그 다음 인성이 태양한 경우는 비겁이나 재성이 또 좋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인성이 비겁으로 흐르게 하든지 아니면 재성으로 조절하든지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태양아온 오행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해 가야 되는지 요 그림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돌아가셔야지 요 내용이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고립된 오행, 그러니까 약한 오행과 십신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되어 있는데, 고립된 오행은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글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목이 있다 칩시다. 근데 주변이 다 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목은 고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립은 나를 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극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하는 것으로 둘러싸였을 때, 여기서 나, 내 이거는 일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떤 글자를 봤는데 이 글자 주변에 있는 글자들이 이 글자를 극하거나 이 글자가 극하거나 이 글자가 생하면 고립된 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고립된 오행은 건강과 관련해서 좀 잘 봐야 된다 라고 이 책에 강원명리 책에도 그렇고 이 김동환 선생님 여기 사주 책에도 적혀져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목이 고립되면 목과 관련된 그 건강의 문제점이 간, 그 다음 뼈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목이 우리 다음에 오행과 그 관련 우리 그 신체 건강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힌트 얻어 가십시오. 그래서 목이 너무 고립되어서 약하면 간이나 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 교통사고를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간 검사를 자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목이 고립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목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수생목 받던지 아니면 목이 와서 얘를 도와주든지. 그래서 이때 부족한 것의 해결 방법은 같은 오행이 오든지 아니면 생하는 오행이 오면 그 부족한 오행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화가 고립된 게 그 사주의 문제다. 그러면 화는 심장으로 보고 그리고 눈도 화로 봅니다. 그래서 네 글자 중에 화의 글자가 고립되어 있다면 이런 관련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똑같은 화이거나 아니면 화를 생해주는 목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토가 고립되었다. 토는 우리 위장, 비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장이라고 적어둘게요. 그리고 자궁이나 난소도 토로 봅니다. 자, 이 위장이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화나 토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금이 고립됐다. 그럼 진짜 잘 봐야 되겠죠. 왜냐면 금은 폐랑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대장도 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이 고립되고 금이 너무 약해 버리면 금을 도와주는 금이나 토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수가 고립되었다. 이것은 신장이나 방광, 그리고 자궁, 난소 이런 쪽의 문제점 혹은 우울증도 수고립으로 보시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고립의 경우는 이 수를 생해주는 금이나 아니면 수가 또 이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주를 보고 고립된 어떤 오행이 있으면 그 관련 질환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비겁이 약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겁이 약하다는 얘기는 지지에 근이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비겁이 약하다는 얘기는 비겁이 식상을 생해야 되는데 식상을 생하는 것이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식상 생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럼 비겁이 약해서 그것이 이 사주의 문제라면 비겁이 운에서 들어오던지 아니면 인성이 도와주던지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식상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주는 식상생재가
잘 됩니까? 식상생재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식상이 또 약하면 뭐가 살아납니까? 식상이 약하면 관이 살아나죠. 관이 날뛰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식상이 왔을 때 도움이 될 것이고, 혹은 이 식상을 생해주는 게 뭡니까? 비겁이죠. 비겁이 왔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재성이 약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 자, 그러면 식상생재 요렇게도 안 되고 요렇게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재생관도 잘 안 될 테고. 자, 그럼 재성이 약하니까 뭐가 날뜁니까? 인성이 살아 날뛰네요. 인성이 너무 커지는 문제. 이건 관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재성 도와주는 재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상 이 와서 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좋겠죠. 자, 관성이 약한 게 그 사람의 문제점이었다라면 요렇게랑 요렇게가 또 힘들겠다, 그죠? 그래서 관생인이 잘 안 될 테고. 자, 그러면 관이 약하니까 비겁이 또 살아서 날뛰겠죠. 자, 이 관이 없으면 비겁이 또 살아 날뛰겠죠. 그러면 이 관성이 약한 것의 문제점은 관성 자체나 아니면 재성에 의해서 재생관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인성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는 인성이 생한다. 나를 이게 잘 안 된다. 그죠? 자, 인성이 약하면 식상이 또 살아날뛰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같은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성이라든지 자, 요렇게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관생인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약한 것과 고립된 것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신용신 했단 말이죠. 자, 기신이란 말, 그래서 내 사주의 문제점을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용신을 찾아내는 건데, 용신의 종류에는 아까 막 억부, 강한 것은 눌러주고 약한 것은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계절에 따른 조후용신. 자, 사주가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게 좋고 좀 뜨거운 사주에게는 차가운 것이 또 오면 좋고 이런 어떤 조후의 관점. 너무 습하면 조한 게 오는 게 좋고 너무 좋아하면 또 습한 게 오는 게 좋고 뭐 이런 식의 조후용신을 본다는 거죠. 병약용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는 거죠. 기신이 있으면 용신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격용신, 통관용신 이런 것들이 있다. 나중에 또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용신은 원국의 간지 혹은 지장간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막 용신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국에 용신이 잘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 용신운에 발복할 수 있고 기신운에 용신이 원국에 딱 있다면 기신운에 힘들 수 있겠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능력을 알고 있을 수 있겠죠. 용신이 원국에 있으면. 자,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기신이라는 단어와 용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면 뭐 별거 아니고요. 이런 용어들을 굳이 쓰지 않고도 사주 통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냥 너무 이 사주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그거를 보고 이 사주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용신이다. 자, 기신, 용신, 뭐 희신, 무슨 용신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 되게 어렵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